어두컴컴한 나주의 한 식당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10분간의 레이스는 추격하던 차량이 앞선 차를 가로막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에서 내린 음주운전자가 뒤쫓아온 유튜버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원하는 거 필요 없어요. 회유가 통하지 않자 전력 질주로 달아난 이 남성은 유튜버에 붙잡혀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쫓는 사람은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유튜버 담양올입니다. 3명에서 10명까지 단체로 활동하며 광주 전남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검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 파탄나서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화도 나고. 활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50건 넘는 음주운전자가 붙잡히면서 속이 뻥 뚫린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 좋은 일, 죄를 범죄를 저지르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반면 돈벌이를 위해 음주운전을 방관하고 추격전을 벌이면서 도로의 교통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방관하며 그 음주운전자를 위험하게 추격하고 이것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이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이어 음주운전 헌터 콘텐츠까지 나오면서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최근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 된 10대 고등학생을 잡아서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큰 호응 속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A씨의 유튜브 계정에는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고개를 숙인 이 B씨의 주위로 두 남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혼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씨 일행은 할아버지를 왜 때렸냐라고 질문하자 B씨는 낮은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계속된 추궁에 B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소리쳤고 A씨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고 충고했는데요.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B씨가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남성이 맞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은 좋아요만 19만 개를 넘게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저도 깨끗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달라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A씨는 조작설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란이 된 사건 당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돈 뜯어서 수술했던 손가락인지 좀 보자. 최근 생성된 한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교사 한 명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학생이라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2016년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학생이 손가락을 다친 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정 운영자는 지금은 대학생이 된 학생의 학교까지 찾아가 자퇴하라는 등의 피켓도 내걸었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억울한 걸 모두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고 자칫 명예훼손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나 그 주변의 유족들이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고 이제 재생이 되는. 사적 제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임경호입니다. 이틀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출생지 등이 담겼는데 이 채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48시간 내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통보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 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사적인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도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해당 유튜브 채널에 직접 요청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SBS 이연영입니다.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지난 2018년 신상이 공개된 5명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신상 공개가 비방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공익의 목적이었는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적인 신상 공개가 해당 부모들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고 압박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사적 제재의 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도 아닌데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건 과도한 인격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구 씨는 반발했습니다. 결국은 양육자들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쌓을 것이냐. 정부도 2021년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사이트는 한때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정부 공개 대상에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다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SBS 배현규입니다.